자,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9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뭡니까? 바람이 뭐랄까 아침 바람이 좀 선선한 기운이 조금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 좀 날씨가 좀 누그러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기는 지난주 대비 조금 많이 선선해지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시장 브리핑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특별방송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고, 지난주에 8월달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어, 그 핵심 키워드 부분들을 설정을 좀 해드렸죠. 그 사항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장중 흔들림,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꼭 그 흔들림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저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준비하신 분들은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시장 주도주라고 현재 우리가 대형주 쪽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다 하면 풍성이라든지 고려아연, 포스코 이렇게 뭡니까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기계 섹터 관련된 종목군들도 반등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두산바켓, 최근 이제 두산바켓이 상승폭들이 좀 잘 나왔죠. 뭐 관련 기사 부분들이 지금 오픈이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원자재하고 1대1로 관련된 부분하고 계속적 연결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군으로 뭐 풍산이라든지 고려아연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 부분이 나오는데,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그 양봉, 특히 시가 기준 부분들로 단기 차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준비하셔도 된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지금 이제 내일이면 이제 옵션 만기죠. 내일이면 이제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 부분들 전에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게 다우 지수가 처음에는 상승폭을 조금 진행을 하다가 북한 리스크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북한에게 미국을 위협하면 그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까라는 뭐 트위터 지금 휴가 중인데 그렇게 댓글을 달면서 계속 강조를 좀 했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부분들이 오픈이 되면서 다우지수가 상승 부분에서 하락 부분들로 좀 전환하는 그런 역할 부분들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일정 관련된 부분에서 8월 일정 관련된 부분에서 이 변동성을 일으킬 요건 자체가 뭐 잭슨홀 미팅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어, 8월 하순에 을지훈련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9월 초에 그 뭡니까 군 창립인가 그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기조 자체가 서로 북한하고 미국이 이제 대화를 하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서로 기싸움 부분을 하고 있죠. 대화 조건 부분들이라든지 서로 상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싸움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컨트롤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뭡니까 변동성을 만들 요건이 충분히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뭐 확전이라든 이런 부분들까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 결과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외국인들은 어제 그 선물 누적치도 보면 313 이하에서 수익 구조, 기관들은 그 이상 진행돼도 수익이기 때문에 서로의 그 뭡니까 완력 싸움, 기싸움 통해서 이제 내일 옵션 만기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또 수익 구조 부분들을 챙기는 그런 방향 부분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뭡니까 위아래 진폭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트럼프는 그 미국을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 그래서 뭐 fire and fury를 문구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강력 공고 부분들이 하면서, 어제 미국의 고용지표 부분들이 개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장 들어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고, 북한은 대한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초계정이 동해에서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항모 전개 앞두고 약간 긴장 부분들 하면서 서로 뭡니까 기싸움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베네수엘라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렸어요. 베네수엘라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의 쉐보론이라든지 토탈이라든지 프랑스의 토탈 등에서
베네수엘라 파견 직원들 철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저기는 그 하반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갚아야 될 금액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 우려하는 부분이 저 내용하고 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엮이면 좀 피곤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을 일단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관련된 부분들은 유가의 상승 부분들을 만들 가능성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유가는 어제 소폭 하락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WRT 기준으로 48달러. 뭐 유가 수출력, 오펙 중심으로 산유량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유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좀 하면서 유가는 소폭 하락 부분들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는 그 제목에도 코멘트를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제 뭡니까, 개별 종목과 아니면 섹터별 어떤 이슈라든지 시장과 시장 전체적으로 나만 좀 부각될 수 있는 내용들이 오픈이 되는 종목군들이 반등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부분들이 있는 게 내용도 보시면 지금 눈에 띄는 것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은행 상반기 순이익이 8조 원 정도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두산마켓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제 미국의 굴삭기라고 보시면 돼요. 두산마켓, 뭐 진성TC 얘기 드렸죠. 캐터필라,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 그 다음 두산인프라, 이게 다 연결되는 그런 구조 부분들이다. 그래서 여기는 체크해 두시고, 인공지능 AI 스피커 있죠. AI 스피커에서 알렉사 관련된 부분들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알렉사하고 SK텔레콤의 누구, 아이리버, 그다음 아이리버가 지난해 SMCNC하고 어떤 전략적인 제휴 부분들로 컨텐츠를 보강하는 그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각 통신사들이 아직 LG만 하반기에 아마 3분기 전에 나올 거예요. LG 같은 경우에는 IoT 전용으로 아마 확대를 위한 그런 포석 부분도 할 것 같고, SK텔레콤이 지금 AI 누구 미니 이를 지금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드디어 AI 스피커 웨이브라는 걸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직 1년 결제 시에 AI 스피커를 증정을 하면 가격은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10만원 이하. 근데 샤오미가 지난번에 5만원대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죠.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니까 얼마나 많이 그 판매를 이득을 보는 그런 것보다는 기본 많은 사용자 판매 부분들을 증진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따로 다른 부가 사업 부분들과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이 내용 부분들은 누가 많이 판매하느냐는 나중에 향후 주도권 싸움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지금 그 보시면 그 전철역 주변으로 해서 몇몇 주차장 아니면 어떤 거점 부분들이 많이 좀 생겼죠. 소카하고 또 뭐 있죠, 그린카, 뭐 이렇게 카시어링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아차가 드디어 카시어링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초기 단계라도 조금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아파트 주차장에 그 차량을 해놓고 바로 빌리는 그런 구조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카시어링 업체 진출 부분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서 다음 주 샌드위치가 아니라 4일죠. 토, 일, 월, 화니까 4일 연휴가 생겼다라는 즐거운 소식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직장인분들한테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고 관심권이 생긴다라는 기사 키워드 부분들은 어제 그 자동차 업종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뭐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이쪽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판매량 향후 기대치 이런 부분들 코멘트 드렸는데, 현대모비스가 700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세계 첫 수소차 부품 공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PFC 모듈이 연 3,000대 생산 규모이고 규모의 경제가 돼야죠. 그래야지 단가 부분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부터 시험 가동 하면서 하반기에 어떤 여파 부분들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첫 번째 수소차 주도권 부분들을 현대모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그쪽 부품 라인 부분들의 연관성 있는 종목군들을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노트에 대해서 판매 로드맵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0일 동안 예약 판매 부분들을 하고 23일 날 정도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 8을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의 V30도 역시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 정도 좀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아이폰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뭐냐면 다음 달 출시가 점점 연기될 것으로 지금 계속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품 라인 부분들은 애플은 너무 지금 불협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조금 연기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 부분들 일단 열어두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 관련된 부분에서 이건 최근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기술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차기 모델 갤럭시 S9부터 SLP를 첫 도입을 합니다. PCB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PCB 기판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술 부분들이고, 지난번에 LG 화학에서 애플의 차기 폰, 애플에서 아이폰 9 시리즈부터 그 뭡니까 배터리가 대부분 삼각형인데 L자형으로 여러분들 구현을 시켰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공간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줘요. L자가. 다른 요즘에 뭐 경박상수 해가지고 상당히 부품 부분들이 세밀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품 업계의 판도 부분들이 점점 더 작은, 그리고 어떻게 봅니까? 반도체에서 반도체에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부분들을 이런 원칩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 부분들을 가고 있는데, 점점 스마트폰에서도 PCB 기판 쪽에 이런 기술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SLP 관련된 부분들은 기술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걸 지금 도입하게 되면 나머지 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바뀌기 때문에 다음에 이건 기술 관련된 부분 한번 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에 SLP 부분들을 도입했다는 거,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가 다음 달 출시,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의 첫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증권사 중심으로 벤처 투자 진입에 어떤 특화시키는 증권업계들이 지금 한 15개까지 지금 등록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대기업 담합 뭐 편법 일감 몰아주기에서 첫 번째 타켓이 하림이 됐었죠. 그래서 하림이 그걸로 인해서 주가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검찰까지 이 전담 조직 부분들을 좀 만들면서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좀 걸고 있다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아이폰 지금 8 탑재용 OLED 결함 비율이 지금 한 40% 정도까지 달한다는 뉴스가 좀 있어요. 물론 뭡니까 OLED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독점 공급 부분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OLED 결함 비율이 좀 높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아이폰 차기 모델의 출시의 지연 가능성 부분들까지도 코멘트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갤럭시 노트는 다음 달에 출시가 되고, 현대차의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늘 그 관심 키워드 부분들은 세 가지 정도를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시 약한 넘은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에서 코멘트 드렸던 핵심 키워드 부분들 몇 가지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 또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하루 시작하십시오.